안녕하세요. 군사도폭입니다. 정말이지 대화를 통한 평화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평화는 말로 얻는 게 아니라 힘으로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오늘입니다. 현재 2월 24일 저녁 10시 23분 이 영상의 대본을 쓰고 있는데 저의 바람과는 달리 결국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면적 침공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현재 러시아의 행동을 볼 때 내일이나 모레쯤에는 어마어마한 인명피해가 보고될까 두려워지는데요. 아무리 우크라이나가 애매한 정치적 노선을 줄타기하듯 아슬아슬하게 이어왔다고 해도 우크라이나의 현재 상황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곧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의해 점령당할 위험에 처해 있으며 그 다음은 폴란드를 비롯한 다른 유럽 국가들이 될지 모릅니다. 이 같은 상황을 중국 또한 유심히 지켜보고 있으며 북한 또한 핵무기를 없애지 않기를 잘했다고 생각하며 더욱 핵무기 개발에 열을 올릴 것을 생각하면 불안합니다. 하지만 폴란드를 비롯해 노르웨이에 한국 현대 로템의 K2 전차들이 수출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 거래가 이뤄질 경우 앞으로 더욱 많은 K2를 도입해 이를 기반으로 개량된 유럽의 전차들이 선봉에 서서 러시아군의 야욕을 막기 위해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K2표 전차가 유럽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K2 PL 전차의 폴란드 수출과 K2 NO 전차의 노르웨이 수출이 중요합니다. K2 전차는 러시아의 야욕에 맞서 유럽의 평화를 지키는데 일조할 수 있을까요? 현재 우크라이나에 가해진 러시아의 전면 침공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알아보고 유럽의 미래가 어떨지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전쟁의 시작. 현지 시각 2월 24일 새벽 4시 50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특별 군사작전을 진행할 것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비무장화를 추구할 것, 우크라이나 정부군 병사는 즉각 무기를 내려놓고 비가하라는 경고를 날렸는데요. 러시아의 군사작전을 승인한다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긴급 연설이 끝나기 무섭게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로 러시아군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이 연이어 날아와 폭격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우폴 등 우크라이나의 여러 도시에 폭격이 날아들었고 현지 시각 오전 5시 50분경에는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예프와 하르키우에서까지 여러 번의 폭발음이 들려왔는데요. 곧이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측 거점에 다연장 로켓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맞서 끝까지 결사항전을 굽히지 않겠다는 듯 계엄령을 선포하고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 의장인 루슬란 스테판추크가 국회의원 전원에게 키예프를 떠나면 누구든 반역자로 받아들이겠다 선포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끝까지 해보겠다는 듯 예비군들까지 동원하며 저항 의지를 다지고 있고 수많은 피난민들이 우크라이나를 빠져나오려 아비규환을 빚어내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어서 러시아 연방군 19만 명의 괴뢰국 병력까지 포함해 총 22만 명의 병력이 동원되어 전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상군들이 우크라이나 동남부로 진격했고 벨라루스 국경을 통해서도 전차를 포함한 기갑 전력이 우크라이나로 진입했습니다. 하늘에서는 러시아 VDV 부대가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상공에서 공수 강화했고 벨라루스에 주둔하던 러시아군과 벨라루스군이 함께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 침공을 시작했는데요. 현지 시각 9시 33분경 비에노 뉴스에서 우크라이나 국토에서 폭발이 보고된 것을 종합해 표시된 지도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습이 이날 새벽에 시작된 이후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우크라이나 전 국토가 피격당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영토가 넓은 유럽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러시아 공군이 우크라이나 전역의 방공망을 완벽히 농락해버렸다고 합니다. 우려스러운 점은 현지 시각으로 오전 9시 T-72B 전차 4대와 MT-LB 8대, 우랄 트럭과 함께 그로지니 악마라고 불리는 토스-1 브라티노 다연장 로켓까지 진입시키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토스-1 브라티노는 그냥 다연장 로켓이 아니라 우리군의 KT즘과 같은 열압력 탄두 로켓을 분당 30발씩 퍼부어 전장의 불지옥을 강림시키는 무기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무기는 딱히 적군만을 노려 정밀 타격하는 것도 아니고 열압력 탄두는 특성상 떨어지는 곳의 구석구석까지 초고온의 불길이 파고 들어가 모든 생명체를 말살시켜버리기에 우크라이나에 있어서는 안 될 엄청난 비극을 초래할 것이 우려되는데요. 이 토스-1A 브라티노 여러 대가 우크라이나 동부 루안스크 일대에 배치되어 화력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는데요. 이와 함께 다수의 목표에 대한 동시 교전 능력을 갖춘 시가전의 괴물 BMPT 터미네이터까지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와 단 10km 거리에 있는 호스토멜 국제공항이 러시아의 대규모 공중 강습 부대에 의해 점령당했다고 하며 러시아군에 의해 하르키우 지역의 라우터까지 파괴되어 인터넷 네트워크가 중단된 탓에 현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잘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개전 하루 만에 우크라이나는 국토 전역에서 러시아군의 침공을 받고 있으며 이대로 서방의 동맹국들이 제대로 된 군사력 지원 없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만을 경고한다면 결국 우크라이나는 단기간에 완전히 몰락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인데요. 이대로 우크라이나 전역이 러시아에 삼켜져 러시아의 확장된 영토가 된다면 나토 소속의 많은 동유럽 국가들의 운명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미 선전포
전쟁포고 상태인 발트 3국과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국가들인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이나 다름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게 되며 폴란드, 루마니아 등에서도 러시아 기갑부대 및 공군 전력은 물론 그들이 가진 전략 자산의 공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상황 대반전, 오히려 위기에 처하고 있는 러시아. 그러나 전쟁이 진행되면서 상황은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24일 전면전 개전 후 2월 28일 현재 상황이 크게 달라져 추가로 내용을 정리하는데요.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젤렌스키를 비롯해 우크라이나인들 전체가 마지막까지 결사항전을 다짐하고 곳곳에서 만만치 않은 저항을 시작하면서 오히려 짧은 기간 내 전쟁을 끝내려던 러시아가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코미디언 출신으로 최근까지 무능력한 지도자의 대명사처럼 여겨지고 있었지만 막상 러시아가 대규모 전면 침공을 감행했는데도 도망가기는커녕 결사항전을 다짐하며 목숨 바쳐 국가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 전 세계인들로부터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개전 나흘 만에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외곽 30km까지 진격해 3면에서 포위하는 양상을 보였고 일부 특수부대들은 키예프 시내 침입해 교전을 벌이기까지 했습니다. 6월 25일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의 군 비행장 11개를 파괴했고 3개 군 지휘소를 파괴한 것은 물론 S-300 및 BUK-M1 대공 미사일 시스템의 레이더 기지 18곳을 파괴하는 전과를 보였는데요. 그러나 상황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뿐만 아니라 시민들까지 총을 들고 저항하기 시작하면서 러시아의 전차 기동 부대들은 매복해 있는 우크라이나 군의 보병용 대전차 미사일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데요. 현지 시각으로 2월 17일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르키우에 러시아군이 진입했지만 우크라이나 군이 뜻밖의 거센 저항을 보여주면서 우크라이나 내 곳곳에서 불타고 있는 러시아군 장갑차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르키우 시내와 시 외곽에서는 우크라이나 군과 러시아군이 아주 치열하게 전투를 진행 중인데요. 다양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조달된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 엔로우 대전차 미사일, RPG-7, RPG-29 등의 다양한 대전차 미사일에 의해 러시아의 전차들이 곳곳에서 파괴되고 있으며 스팅어 미사일 등에 의해서 러시아군의 전투기와 카모프 52 공격 헬기가 격추되기도 했습니다. 기계식 레이더에 구형 공대공 미사일을 사용하는 오래된 전투기, 미그 20기 전투기를 조종하는 한 우크라이나의 파일럿은 영웅이나 다름없는 전과를 올리고 있기도 한데요. 키예프의 유령이라 불리는 이 조종사는 무려 11대나 되는 러시아의 항공기들을 파괴했다고 합니다. 이 우크라이나 영웅에 의해 격추된 러시아군의 전투기는 수호이 35 2대, 수호이 27 1대, 미그 19 1대, 수호이 25 2대 등 6대나 되며 25일 야간에는 키예프 남쪽에서 4대 밀 17 강습 헬기, 1대 일류신 76 수송기 등 5대의 적 항공기를 격추시켰다고 하니 놀라울 따름인데요. 전투기의 스펙이 좋다고 해서 꼭 승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놀랍게도 평상복 차림에 무기 하나 없이 러시아의 기동부대를 막아서 그들의 진격을 늦추고 있기까지 합니다. 최근 현지 시각 26일 에스토니아 방위사령관 및 유럽의회 의원인 리호 테라스는 트위터를 통해 푸틴이 우랄에서 올리가르히, 즉 러시아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특권 계층을 소집했다며 이와 같은 글로 현재 상황을 전했는데요. 리호 테라스는 푸틴은 1일에서 4일 안에 전쟁이 끝날 거라 예상했지만 예상외로 저항이 거세지자 분노한 상태다. 전쟁 비용으로 하루 200억 달러가 쓰이고 있으며 미사일 또한 3일에서 4일 어치밖에 없다. 다음 무기는 적어도 3-4개월은 지나야 생산되며 수입처도 다 끊긴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말 용감한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선전에 놀라지 않을 수 없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리오 테라스는 이와 같은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10일 이상 버틴다면 러시아는 협상을 해야 한다. 돈도 무기도 자원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알파그룹이 키예프를 점령하고 괴뢰 정부를 세울 계획이었다. 푸틴은 젤렌스키가 도망칠 거라 생각했지만 격렬한 저항에 충격을 받은 상태다. 이처럼 우크라이나가 강렬히 저항을 이어가자 나토에 가입한 유럽 국가들의 대응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독일은 분쟁 지역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바꿔 우크라이나의 대전차 무기 1000정과 스팅어 미사일 500기를 제공하기로 했고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는 연료, 무기, 의약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탄약, 체코에서는 총과 탄약, 슬로바키아에서는 탄약과 경유 등 연료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하고 있는데요. 네덜란드는 이날 스팅어 미사일 200대를 지원하겠다고 했고 벨기에 또한 기관총 2000정과 연료 3,800톤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미국에서는 4,192억 원의 긴급 지원을 결정했고 의회에 7조 6,666억 원 규모의 지원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이런 상황에 국제사회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의 강도를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으며 러시아는 올해 전쟁을 끌면 끌수록 불리해질 전망입니다. 이대로 전쟁이 끝나버리면 좋겠지만 상황이 악화되면서 전쟁이 더욱 악화될 우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현지 시각 27일 핵 억지를 담당하는 부대에 특별 경계 태세에 돌입할 것을 명령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핵무기가 동원될 가능성이 더해지고 있는데요. 24일 푸틴 대통령은 누구든지 러시아를 방해하려는 자는 역사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서방 국가가 러시아를 방해할 경우 핵무기를 날릴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기도 하는데요. 이 같은 러시아의 태도에 미국 또한 강력하게 반발하기 시작했으며 드미트로 굴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세계 재앙이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는 나아가 우크라이나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피를 흘리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를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뭔가 나아질지도 모르겠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벨라루스에서 협상을 한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세계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영상으로는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도 현재 TV 뉴스 등을 통해 말도 못하게 끔찍한 전쟁의 참상과 함께 생이별하는 가족들의 슬픈 장면들을 보고 계실 텐데요.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의 태도에 러시아를 비롯한 공산 국가들이 더 이상 진격을 포기하고 부디 더 이상의 비극을 만들어내는 것을 중단하기를 바라봅니다. 우리나라 또한 조만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방책을 내놓을 계획인데요. 모쪼록 러시아 억압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승리하기를 바라며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